대부분 사람은 UFO와 외계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물론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광활한 우주에 수없이 많은 종족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껏 우리는 UFO가 실제하지 않으며 외계 존재 따위를 믿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믿도록 세뇌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비행체를 보았으며 그들은 침묵을 지키길 원치 않는다. 우주 비밀 파일이라는 책에는 비밀 파일과 문서들, 그리고 UFO와 외계 존재에 대한 핵심 목격자들 33인의 극비 증언과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대화가 실려 있다. 이 책의 저자 스티븐 그리어는 UFO와 외계 존재, 우주기술 및 프리에너지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이며 UFO 기밀 정보의 공개를 추구하는 외계지능연구센터의 설립자이다. 이 책에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보고 나면 오히려 UFO와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더 힘들 정도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외계 존재들은 인간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해두었다. 인류 문명이 우주 문명으로 거듭날 자격은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평화롭게 살고 대량팍의 무기들을 단념하며 우주 평화라는 의식으로 무기 없이 우주로 나아가는 데 있음을. 오늘은 우주 비밀 파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인류의 달 착륙이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는 음모론이 무성하다. 이는 1969년 7월 20일에 방송된 장면에서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미국 국기를 세우는 와중에 깃발이 바람에 일렁이는 부분에 근거를 둔 것이다. 달에는 대기가 없으며 바람도 없다. 사실을 말하자면 달 착륙은 실제로 있었다. 하지만 깃발을 세우는 그 장면은 뉴욕의 어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들은 왜 속인 것일까? 아폴로5 착륙을 준비하던 나사는 달 궤도를 비행하던 중 달의 뒷면에 있는 구조물들을 사진에 담았다. 아주 오래된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워 보이는 것도 있었다. 모두 진보한 외계 존재들의 구조물이었다. 미국 공군 조종사인 돈 필립스가 가지고 있던 교신 기록에 따르면 아폴로5의 달 착륙 과정에서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여기 있다. 바로 저기에 있다. 저 우주선들의 크기를 보라. 그들은 분명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어서 그는 우리의 군용기들이 전열을 갖추고 있으며 바로 그곳에만 비행체들과 외계 존재가 모여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나사가 가짜 착륙 장면을 찍은 것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외계 존재들이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에게 열렬한 환영 파티를 열어주기로 결심할 경우 사진을 바꿔치기 할 목적이었다. 그리고 달 착륙선이 내려앉았을 때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외계 비행선으로 북적였다. 방송을 지연시킨 나사는 그들의 출연에 우주비행사들이 반응하는 장면을 잘라내고 미리 찍어둔 장면을 끼워 넣어 방송했다. 닐 암스트롱은 실제로 그들로부터 달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왜 그런 경고를 했을까? 간단히 말해 미국이 소련과의 군비 경쟁의 일환으로 달에 갔기 때문이다. 즉, 두 핵 강대국 사이에 벌어진 고도로 군사화된 경쟁적인 모험이었던 것이다. 비행사들은 아폴로5가 착륙할 때 있었던 달 기지와 외계 존재들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진실을 공개했다가는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까닭이었다. 나사는 외계 존재가 있다는 당황스러운 사실 때문에 고작 몇 번의 달 착륙 이후 아폴로 임무는 취소되었고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다. 과연 나사는 무슨 일을 해온 것인가? 아폴로 이후로 왜 뚜렷한 방향이 없는 것일까? 우리가 말하는 외계 지적 존재란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진 진보한 종족을 가리킨다. 우리가 외계 지적 존재를 앞지르고 탐욕과 적개심을 품고 그들의 기술과 에너지원을 얻을 욕심으로 움직인다면 우리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다. 그들이 텔레파시와 감각으로 우리의 진정한 의도와 동기를 읽을 수 있고 우리의 노력에 깃든 정신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을 거두려면 과학적 개방성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사심 없이 이타적이어야 하며 해를 끼치지 말고 탐욕을 버리려는 정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76년 6월 8일 내셔널 인콰이어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두 눈으로 UFO를 본 나는 그 존재를 확신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10분 남짓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그 정체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장담하자면 하늘에서 미확인 물체를 봤다는 이들을 다시는 비웃지 않을 겁니다. 일부는 유명한 UFO 관련 사건들과 증인들의 생생한 목격담이 무려 300페이지나 된다. 일부에서 나온 증거와 증언을 요약하자면 진보한 외계 문명이 우리를 찾고 있고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것이다. UFO와 외계 존재 문제는 미국 및 여러 국가에서 더없이 은밀하고 분획화된 비밀 특수인가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1961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했듯 이 프로젝트들은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법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다. 니콜라 테슬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술 혁신과 이런 외계 비행체들을 연구한 결과 에너지 생산과 추진 시스템에 중요한 기술적 비약이 이루어졌다.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전리방사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물리학을 활용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기밀에 붙여진 초극비 프로젝트들에는 완전 가동되는 반중력 추진 장치와 새로운 에너지 생산 시스템이 담겨 있다. 만일 기밀이 해제되고 이를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결핍과 가난 그리고 환경 파괴가 없는 새로운 인류 문명을 앞당길 것이다. 진보한 문명들이 어떻게 초차원적으로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서로 연락하는지 이것을 이해하게 해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저자의 어린 시절에 있었다. 첫 번째는 9살 때 처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UFO를 목격했던 일이다. 그 사건 이후로 몇 주 동안 저자는 분명 지구에 살지 않는 존재들과 만나는 일련의 자각몽을 경험했다. 저자는 명상과 초월이라는 개념도 배웠는데 때때로 자신의 의식이 몸을 떠나 샬럿 지역의 다른 곳을 지켜보거나 세상의 다른 지역을 찾아가기도 했으며 유체 이탈을 통해 우주 탐험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 첫 번째 체험과 공부를 통해 저자는 스스로 더 씌워놓은 3차원이라는 물리적 한계 너머를 보는 법과 우리 안에 무한한 의식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두 번째 사건은 저자가 17살에 왼쪽 허벅지에 심한 부상을 입어 폐혈증으로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그 순간 갑자기 임사체험을 하게 되어 자기 자신이 몸에서 쑥 빠져나왔다. 의식은 우주 깊은 곳으로 옮겨갔으며 더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소위 말하는 우주의식이라 이해하는 상태를 경험했다. 저자는 우주의 광대함을 보았고 그것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고 한다. 인간의 제한된 3차원적 시각에서 보면 자신은 죽었지만 그렇다 해서 두려운 것은 없었다. 이윽고 별들 사이로 눈부시게 반짝이는 두 개의 순수한 의식을 지닌 빛이 다가왔으며 그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을 맞이하는 활짝 열린 상태로 들어갔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웠고 대화가 오갔지만 언어는 아니었다고 한다. 이 임사체험은 저자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다. 그는 죽음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사실 죽음이란 없다는 것을 배웠다. 외계에서 온 우리의 방문자들이나 우리가 모두가 도달할 그저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차원 간 탈바꿈인 것이다. 하나의 창조를 나타내는 하나의 존재가 있듯 지구에서든 다른 어느 곳에서든 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의 근원인 하나의 존재가 있다. 위대한 우주지성은 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에 이 의식의 빛을 드리웠고 우리는 그 미묘하고도 가득히 퍼져 있는 힘을 통해 이 무한한 인식에 융합되고 서로에게 융합된다. 이런 이유로 저자는 인간의 실체와 외계 존재의 실체가 하나라고 말한다. 저자는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용어는 이 비행선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지어낸 영리한 심리 조작의 수법이라고 한다. 이 비행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계 비행선으로 이 용어는 국가안보국에서 사용한다. 다른 하나는 복제 비행선으로 UFO처럼 보이는 인간이 만든 진보한 반중력 비행체를 말한다. 외계 비행선도 복제 비행선도 실제로 정상적인 공기역학의 법칙 안에서 날지 않는다. 이것들은 1920년대에 토머스 타운센드 브라운이 이미 개발했고 1947년 이후에는 추락한 외계 비행선들을 역설계에 얻은 장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첨단 물리학자들은 적어도 60년 전, 어쩌면 그보다 오래전부터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 외계 비행체와 거기 탄 사람들은 어떻게 그 광대한 시공간을 날아오는 것일까? 영점 에너지장에 접근해서 보전압, 전자기, 자기력 선속 현상을 이용하면 사실상 질량이 없는 상태가 되어 무중력으로 부양하고 이동할 수 있다. 영점 에너지란
영점장으로 정의되는 이 에너지원은 우주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이 놀랍고도 무한한 에너지원이 우리에겐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의 3차원 물리 우주는 어디에나 그득한 양자 에너지의 바다에서 말 그대로 헤엄치고 있다. 그러나 무지한 물고기 신세인 우리는 아직도 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이 물체들이 사라졌다가 상당한 거리에서 순간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그들이 고정된 시공간의 물리적 국면을 벗어나 보다 비곡소적인 국면으로 위상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행체가 빛의 교차점 안쪽, 즉 우리 쪽에 있을 때 그것은 물리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물체와 똑같아 보일지라도 질량과 관성, 중력을 무시하며 자유자재로 날아다닐 수 있다. 한편 비행체가 빛과 물질의 교차점 너머로 위상 전환을 해 들어가면 그것은 사라진 듯 보이지만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 형태나 에너지 스펙트럼 또는 그 차원에 있을 때 비행체는 광속의 몇 배속으로 물질 우주 안에서 떠 있거나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천광년이라는 거리를 순식간에 건널 수는 없다. 물질 우주를 통과하는 이 국면에서는 항력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우주를 이해하는 바로는 모든 존재의 본바탕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지점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의 어느 지점에도 구속되지 않는 비국수적 본질이다. 이 본질은 깨어있고 지적이며 의식이 깃들어 있다. 그것은 마음이다. 깨어있음의 인식, 구분되지 않는 순수한 지성, 그리고 우주의 마음이다. 풀립 하나하나에 존재하고 텅 빈 공간과 시간 또는 물질의 어느 한 지점에 국한될 수도 없다. 비곡소적이고 의식이 있고 지성이 있는 이 존재의 구성 요소는 변하지 않으며 공간과 시간과 물질 같은 것들의 상대성이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는다. 마음의 본성이란 나눌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지점에 존재하면서도 시간이나 공간의 그 어떤 측면에도 구속되거나 제한받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이런 능력을 빌어 멀리 떨어진 어느 공간과 시간의 지점에 다가갈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이 근본적 인식의 본질인 마음의 합일성이라는 본성을 빌어 누구라도 예지, 영감, 직관, 원격 투시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기초적인 우주론을 이해하고 나면 이를 받아들이기가 더 쉬워진다. 다시 말해 의식은 절대로 나뉠 수가 없고 그 어디에나 존재하며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공간과 시간의 모든 지점에 모든 원자와 모든 은하계에 두루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식과 물질의 연결은 부자연스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외계의 전자통신 시스템은 마음과 생각과 전산화된 원격 측정이 서로 연결된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UFO와 함께 텔레파시적인 경험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기가 무섭게 과학계는 그런 사례를 아예 무시해버렸다. 저자는 52년 동안 이런 현상을 경험했다. 그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생각과 의식에 직접 연결될 만큼 진보해 있고 이로써 비곡소적인 에너지 스펙트럼들에 접속해 선형적인 시간과 공간을 건너뛴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뇌파의 활동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실험들과 혼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실험들은 아직 빛의 속도로만 날아가는 전자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계의 시스템들은 빛의 교차점 너머에서 작동하며 물론 기술적으로도 촉진되기는 하지만 생각과 마음에 직접 연결된다. 이런 시스템에서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의 비곡소적 측면을 이용해 수백만 광년이라는 거리를 가로질러 정보가 순간적으로 전송된다. 본질적으로 전자기 및 물질 수준 아래에 에너지 스펙트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것들은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이다. 이 영역을 두고 형이상학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매우 부정확하며 또한 시간에 속박된 표현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는 홀로그램이나 손전등 하나도 형이상학적이고 초자연적이었을 테니까. 외계 비행체는 고체를 통과할 수 있다. 이는 비행체 재료에 주파수를 전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종래의 밀도를 지닌 물질에 실제적 영향을 주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 주파수의 위상 전환을 통해 단단한 물체가 다른 물체와의 상호작용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고체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전혀 단단하지 않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사실 그것은 텅 비어 있다. 이 현상은 오랫동안 보고되었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유령 같다거나 폴터가이스트로 치부되었다. 분해 있는 정보 제공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간은 비밀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1953년 이전부터 물체를 물질화 혹은 비물질화하거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주에는 존재의 여러 수준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외계 존재가 아닌 아스트랄 차원의 인간론적 세계와 존재가 있다. 그런가 하면 미묘한 영역에 있는 물질 우주의 측면들과 접속하고 이용하는 외계 존재도 있다. 또한 모든 외계 존재가 다 그렇게 진보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직 동굴의 원시인과 맞먹는 종족이 있는가 하면 우리 수준으로 진화한 종족도 있을 테고 지금의 우리보다 수백만 년을 더 진보한 종족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전파신호나 내연기관보다 훨씬 진보한 기술을 가진 외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들은 어쩌면 이미 우리 주위 곳곳에 있을지도 모른다.